윤 대통령의 인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군 네. 수뇌부 인사를 지난 29일에 발표를 했는데 군 서열 1위 그러니까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해군작전사령관이었던 김명수 해군 중장이 발탁이 됐어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대장 자리죠? 합동참모의장 네. 대장 이번에 7명 네. 별 4개 대장은 군에 7명이 있는데 다 교체를 했어요. 원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죠. 정권 초기에는 할 수 있어요. 네. 정권 초기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정권 1년 반이 지나서 7명을 다 교체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또 김명수 해군 중장을 바로 의장으로 올리는 경우는 2계단, 3계단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는 5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50년 정도 만에. 네. 파격 인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죠. 파격 문제가 있다. 먼저 군에는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급 사회고 같은 포스탈에도 상하 관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합참 의장의 군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밑에 실제 각 작전사령관, 이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관은 같은 포스탈에도 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령권에서 엄연히 아하.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네. 상하급 부대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동시에 3스타를 포스타로 올리고 직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위계 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래요? 합참의장의 영이 네. 안 서는 거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마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보여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명만 제외하고 6명을 다 대장을 교체했었어요. 7명 중에 네, 윤석열 출범했을 때 네. 김성겸 합참의장이 그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별 4개를 달고 있었는데 합참의장으로 올리고 네. 나머지 6명은 이미 그때 대폭 물갈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또, 정부 예. 지우기 이무지 지금 포스타를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7명을 또 다 가른 거죠.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게 또 일부 언론은 얘기하고 그런 것도 모순이 있는 거죠. 파격 인사. 왜? 지금 3스타들도 문재인 정부 때 2스타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뭐 당연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왜 물갈이를 했을까 보면은 아마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실제 안보 참사가 이어졌잖아요. 현무투사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그렇죠. 상공을 지나가고 네.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고 또 얼마 여러 가지 이런 안보 사건이 이어졌는데 군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네. 그래서 좀 더 경질성으로 대폭 물갈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저는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더 가가는 이번 인사는 사실은 지난번에 동해 목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해에서 북한 목함이 내려왔는데 네. 속초 앞바다 34km까지 왔을 때 깜깜이 몰랐고 그때부터 작전을 해서 저는 작전 실패다, 경계 작전 실패다 했는데 네. 실제 군에서는 경계 작전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거와도 이번 인사가 아주 관계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장성들을 교체를 해서 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군의 문제들, 경계 실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는 식으로. 아니요, 그거보다 네. 이번에 동해안에서 목함지대 네. 목함지대가 목함이 내려왔을 네, 때 목선이 내려왔을 목선이 때. 내려왔을 때 네. 요 보면은 그때 그 목선이 내려왔을 때 NLL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34km까지 내려왔을 때까지 몰랐어요. 네. 요 때부터 작전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정해 보니까 여기 NLL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거는 최소한 자정 이전이에요. 아하. 거리를 환산해 보면은 예. 그래서 한 7시간 이상 깜깜이었어요. 05시 35분에 최초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부터 작전이 그때부터 추적이 됐고 실제 작전은 우리 어선에 신고하고 나서 작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계 작전 실패이면서 합동 작전의 실패였는데
국정감사하면서 이걸 지적하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아니다. 작전의 성공이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예. 겁니다. 지금까지 작전의 성공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한 적은 국방부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작전은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했을까라고 내가 궁금했는데 네. 이번 사성 장군 인사를 보고 나서 아 그래서 이렇게 아하. 뻔뻔하게 성공이라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네. 이 목선이 들어왔을 때 이 작전의 실패의 가장 핵심은 해군 작전 사령관입니다. 아. 해군 작전 사령관을 예. 이번에 올려야 합참의장으로 되니까. 이미 내정을 그 당시 이미 했던 상태였던 걸로 보이고 예. 합동 작전의 실패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이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올려야 됐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미 검증을 하고 해작사령관을 합참의장으로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거의 내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 북한 목성 기순 그렇네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되죠. 임명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둑빠둑 이번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네.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한 저를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합동참모의장. 지금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인사 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정했는데 작전 실패면은 책임 교체를 해야 되는 예. 거죠. 책임을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전 실패한 사람을 합참의장으로 올리잖아요. 네. 그럼 영이 서겠어요? 앞으로 목선이 34km 까지는 속초항까지 올 괜찮다. 때까지는 괜찮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아, GOP의 기순용사 몰라도 괜찮다. 괜찮다. 노크 아, 기순까지 큰일이네요. 괜찮다. 이렇게 될 큰일이네요. 거 아니에요. 예. 영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용인하고 임명을 강행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 네. 과연 정당한 인사인가 그렇게 의문을 갖죠. 이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따져볼 수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것을 낱낱이 지적하고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 예. 또 운영위가 7일, 8일 있습니다. 10일. 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예. 국정감사하잖아요. 국정조사하잖아요. 네. 국정감사를 하니까 그때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우리가 미처 잘 몰랐던 부분 현장에서 직접 네. 국방부의 설명이나 주장을 들으셨으니까 네,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합참의장을 네, 그래요. 아, 주블리 김병조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저가 아니면은 잘 그러니까요. 파악이 안 되는 거라서 저희는 잘 알 수가 없는 지적을 했죠. 부분이고. 사실 목선 내려왔을 때도 처음에는 저도 국방부 의견만 듣고 네. 뭐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질문 두 어허. 번을 딱 하니까 질문 두 번. 이거는 완전한 작전 예. 실패다라고 결론을 냈죠. 왜냐하면 그때 해군에서 국정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필 그날, 계속 하필 그날인데 오전에는 문자 이렇게 와서 뭐 잘 추적하고 했구나 국방부 문자 그대로 이해했는데 네. 오후에 와서 해작사령관한테 제가 질문을 두 번 했어요. 최초 목함을 어디에서 추적했느냐 네. 목선을 그랬더니까 NLL 이북에서 했느냐 이남에서 했느냐 하는 게 이남이란 거예요. 아. NLL 이남 어느 지점이냐 몇 킬로 지점이냐 했더니 한 35km 내외 34km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올 동안 몰랐다. 그럼 속초 앞바다잖아요. 예. 그럼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육군이 그걸 제일 먼저 포착했는데 네. 그럼 너들은 해군에서 조치는 뭐 하냐? 육군으로부터 알았는데 자기들은 레이더에 확인이 안 됐다 그것이. 그래서 별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때쯤 되면은 그럼 이상하다 해서 그 우리 조치를 군함을 해야죠. 보내고 예. 초계기를 보내고 헬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그런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7시경에 예를 들면은 우리 어선에서 어선이 발견한 거 확인하고 아니에요? 예. 신고하면서 해경이 작전이 시작되고 나오고. 해경이 제일 먼저 제일 가서 먼저, 예. 기순자들을 접촉하고 신병을 확보한 거거든요. 군은 그 지역은 군의 작전 구역이에요. 그런데도 군이 뻔뻔하게 작전에
성공했다. 말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 목선에 탄 사람들이 무장을 했다 그러면 그럼요. 큰일 나죠. 네, 예. 거기까지 그리고 올 이런 줄 문제 몰랐다. 제기를 낱낱이 하는 네. 저를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군 장병들의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것은 지난번에 그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그때도.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 가능성을 제가 제기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보고 간첩 소리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정말로 예. 침범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사과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했느냐? 아니 국방부 합참도 모르는 것을 네. 김병주가 어떻게 알았냐?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 이번에 똑같아요. 아니 우리는 다 작전에 성공한 걸로 알았는데 너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그 34km까지 와서 낱낱이 얘기하는데 네. 그리고 7시간 추정을 했거든요. NLL 네. 시간을 따져보고 NLL을 한 자정 이전에 통과했을 것이다 네. 라고 추정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도 모르는 거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아예 네. 조사단도 안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비검열단을 보내라 조사단을 보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뭔지 또 보완책이 뭔지 네. 낱낱이 하고 국회에 보고해주고 국민께도 알려줘라. 만약 조사단을 안 보내면은 우리 국회 국방위원들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지적을 안 하고 그거 이렇게 설명 안 해줬다면 국민들이 정말 네. 우리 군 작전 성공했구나 이렇게 네. 넘어가 끝났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가게 이번에도 활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님께서 어떤 얘기를 댓글로 주셨냐면 박정훈 대령권도 그 위에 사단장을 챙겨주려고 그리한 것 같으니 다 같은 얘기네요. 형태가 똑같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비슷하죠, 사실은. 지켜주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와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소통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진상 규명하느냐 마느냐 네, 이 행동에 따라서 국민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실을 밝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